10분의 행복 짬수학의 정조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요 우리 이제 고등수학 상의 첫 시간으로요 집합 단원부터 같이 공부해 볼 시간이에요. 자, 집합이라는 부분은요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배우긴 하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고 초등학교 때도 우리 집합이라는 내용들 한참을 배워왔어요. 그만큼 집합은 모든 수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원이자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집합 단원을 통해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게 돼서 혹 그 수학을 전공하거나 그 밖에 수학 관련한 과에 가서서 집합 관련한 내용들을 배우시면요. 와, 얼마나 집합이 심오한지요. 집합론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있을 것만큼 이 집합이 수학에 얼마나 근간을 이루는지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내용들은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기초의 연산이나 고등학교 전반의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을 우리는 다룰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집합의 뜻과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1강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합 중학교 2학년 때 어떻다라고 배웠죠?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요,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요. 착하다, 예쁘다라는 그러한 형용사들은요. 우리가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었을 때는 1, 2, 3, 4, 5 이와 같이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집합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 집합은 보통 기호로는 자, A나 B나 C 등의 대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오늘 표현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볼 텐데, 자, 집합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집합은요, 두 가지로 표시를 하죠. 하나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자, 1, 2, 3, 4, 5처럼 자, 집합에 포함되는 그 원소라 그러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열하는 자, 뭐라 그래요? 이거를 원소 나열법처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표시했을 때요. 자, 여기에 짝대기를 긋죠. 자, 짝대기를 긋고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쓰죠. 자, 여기 X라고 쓰고요. 자, 그 X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부터 5 사이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자,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죠. 자, 그 설명을 이 뒤쪽에서 그 대상에 대한 요 집합의 원소에 대한 자, 뭐라 그러니 설명을 갖다 혹은 조건을 갖다 써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조건, 제시,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집합 A 여기 있는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집합 B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선생님이 x 더하기 y라고 썼다라고 치면 딱 치고요. 자, x는 자, 1과 2의 자연수, 그 다음에 y는 2와 3의 자연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집합 B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x와 더하기 y의 이 집합의 형태를 표시하는 거고요. 자, 이 뒤쪽은 조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x가 1과 2의 자연수라 그랬을 때 x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1하고 2가 되겠고요. y는 2하고 3이죠. 그쵸? 그럼 우리 이 집합의 원소로서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x하고 y를 더한 거래요. 그럼 여기 1하고 2하고 더해서 어떤 숫자요?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하고 3을 더해서 4라는 숫자요. 그 다음에 2하고 2를 더해서 4인데 자, 우선 써놓고 할게요. 2하고 3을 더해서 5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집합에서는 이렇게 원소가 뭐 할 때는요. 겹칠 때는 얘를 뭐하니 우리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집합 B를 동일한 집합 B를 표현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요.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의 표시법과 그 다음에 정확한 뜻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간단히 요 얘기만 잠깐 할까요? 어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소 4가 집합 A의 자 원소라고 했을 때 우리 2자 element라는 단어를 써서 4는 A의 자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6이라는 원소는 없죠.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법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준비된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요. 오늘은 아주 1강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첫 걸음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집합의 뜻에 대한 가장 간단한 표시법과 집합의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 세 문제 준비된 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요. 어우, 이렇게 쉬워요. 다음 중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요. 답은 금방 다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유무한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맛있는 과일의 모임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바나나를 너무나 맛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 맛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어떤 형용사에 의해서 표현된 이런 자,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집합이 절대 될 수 없죠. 자, 두 번째요. 한글 자음의 모임이요. 자음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등등등등해서 히읗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원소들의 개수가 유한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뭐라 그러니? 유한 집합이라고 하죠. 근데 세 번째 거 보세요. 홀수요. 우리가 홀수라고 그러면 1, 3, 5, 7, 9 댕댕댕댕댕댕댕댕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원소들은 무한히 가죠. 이런 집합들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원소가 무한한 것들을 무한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거요. 영문 대문자의 모임이요. 대문자니까 A, B, C, D, E, F, G, A 이렇게 해서 Z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것도 뭐야? 유한 집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5번 주의하자. 5번이요. 1과 5 사이의 실수. 나중에 실수 책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실수는 무한히 많죠. 그래서 1과 5 사이의 실수는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뭐예요? 무수히 많은 이것도 무슨 집합이 되니? 무한 집합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답 틀린 친구 아무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유한, 무한 집합, 그 다음에 집합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집합의 표시법에 의해서 집합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A와 B는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1, 2, 마이너스 1과 3으로 표현이 됐고요. 집합 C는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Y가 주어졌는데 집합 C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거죠. 그 형태는 X 더하기 Y가 집합 C의 원소가 되는데 그 X는 누구예요? A의 원소예요. 누구니? 1과 2고요. Y는요. B의 원소 마이너스 1과 3이죠. 따라서 집합 C가 될 수 있는 것들은요. X하고 Y하고 더한 얘랑 더하면 얼마 되니? 0. 그 다음에 얘랑 더한 거 얼마? 3. 그 다음에 얘랑 더한 거 얼마? 1. 그 다음에 얘랑 더한 숫자 5.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집합 C의 원소들이죠. 그리고 집합 C를 쓸 때 0, 3, 1, 5라고 써도 되지만 뭐 0, 1, 3, 5 이렇게 쓰는 것들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또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뭐야?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다 합하라. 얼마인지 뭐 이거 4랑 5랑 0 더한 거 9라는 거 쉽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내용 중에서는요. 솔직히 마지막 이 문제를 하려고 오늘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강 문제 마지막 문제 봐보세요. 자, 예전부터 주어졌던 아주 좋은 문제인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1번 문제 보시면요. 세 번 문제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있대요. 근데 조건이 주어졌어. 어떤 X가 S의 원소이면 6-X도 S의 원소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S의 총 개수를 구하라. 단 S는 공집합은 아니다. 이랬어요. 자, 우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은 분명히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 그랬으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연수 1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S에 자연수 1이 포함됐다고 쳐보세요. 1이 S의 원소야. 그럼 누구도요? 반드시 6-1인 누구도 5도 S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5가 S의 원소이면 6-5인 1도 S의 원소니까 S를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1과 5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이 가능하겠죠. 근데 선생님 이것만 가능해요? 아니죠. 자, 그럼 다음 자연수 2를 살펴볼게요. 자, 2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6 빼기 2인 2하고 4
반대로 4가 들어가면 6 빼기 4인 이렇게 되는 집합 S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이요. 3이 들어갔다 그러면 3 빼기 6은 6 빼기 3은 3이니까 그럼 3 혼자만으로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S가 만족하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얘네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그럼 집합 S를 1, 2, 4, 5라고 해보세요. 그러더라도 요 1은 S의 원소이면 6 빼기 1인 5가 있고요. 2가 S의 원소이면 6 빼기 2인 4가 있고요. 반대로 4가 있으면 2 있고 5 있으면 1 있죠.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면 얘네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묶어놓은, 자, 얘랑 얘랑 묶어놓은 1, 3, 5로 만들어 놓은 이 집합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묶어놓은 누구요? 2, 3, 4라는 것도 집합 S를 만족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얘를 다 합쳐 놓은, 자, 1, 2, 3, 4, 5라는 이와 같은 집합도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죠? 1이면 5, 5면 1, 2면 4, 4면 2, 3면 3이라는 것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집합 S의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강의는요, 아주 쉬어가는 강의라 그랬는데, 마지막 요 세 번째 문제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깨닫으시면 오늘 강좌는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집합의 원소와 그 다음의 각종 표시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요. 10분의 행복 짬수학의 정준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봬요.